네, 안녕하십니까.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사무국장 겸 대변인 노영돈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벌써 배불리TV 제 6회입니다. 참 신기한데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청라 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다.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배석희 회장님, 저희 고정 패널이시죠? 오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청라국제도시청년합회 회장 배석희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우리 저기 노영동 국장 땀 흘리면서 열심히 하는데 고생 많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SK석유화학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말들이 왔다 갔다 했었고, 저희도 또 서구청으로 갔다 온 적이 있고 서명운동까지 진행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회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SK석유화학 내에 이제 SK건설이 주가 돼서 몇 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이뤄서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다행히도 서구청장님 이하 임원분들 또 서구청의 간부님들이 다행히도 이 시설과 관련된 건축 허가 불허 방침을 밝혔고 관련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하고 저희 청라청년하고 같이 해주신 루원발전 대표연합회 온영배 회장님 이하 임원님들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후에도 청라 루원이 같이 갈 수 있는 문제는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배불리TV 제6회는 청라국제도시 발전을 위한 서구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분입니다. 또 임기 중에는 저희 단체와 또 많이 싸우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또 지금 감정들이 오가는데, 네, 오늘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전 서구청장이신 강범석 전 구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강범석입니다. 좀 전에 우리 노영돈 사회자님께서 싸웠다 그러시는데 싸운 건 아니고요. 건전한 토론이었습니다. 약간의 그렇죠. 이견을 이렇게 화합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 두 분도 말씀하셨는데 날이 아주 덥습니다. 정말 뭐 누가 뭐래도 더운데 거기다 더해서 우리 일본 놈들 저렇게 우리 국민 속을 긁어대고 압박하는 통에 더 열이 많이 받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실은 즐거운 일보다는 걱정되는 일도 많으실 텐데,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위로가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밤이 깊으면 날이 곧 밝아온다는 뜻이기도 하고, 날이 아주 덥지만 이제 며칠 뒤면 말복이고 그 이틀 뒤면 또 입추입니다. 이제 찬바람이 곧 불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 이 더운 시기, 이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해가시면서 잘 견뎌내시면 우리 각자 개인도 그렇고 청라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도 더 좋은 시간이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장님 참 진짜 오래간만에 뵙는데요. 저희가 초청 패널이 나오실 때마다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좋은 답변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범석 전 구청장에게 청라청년이란? 무지하게 어려운 존재였는데요. 조금 친해지는 단계라고 할까요? 예, 이거 약간 뭐 농반진반인데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어 단어로 하면은 뭐 패스파인더, 뭐 파이어니어, 뭐 트레일블레이저 이런 단어들이 대체로 보면 작게는 길잡이, 안내자부터 뭐 개척자까지 이런 뜻이 되는데, 사실은 청라라는 동네 자체가 저는 아주 이런 의미하고 어울리는 게, 여기는 사람이 살지 않았던 그야말로 갯벌을 메꿔서 땅을 만들고 거기에 도시를 만들고 여기에 살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도시를 만들어낸 과정인데, 거기서 누군가는 이쪽 저쪽으로 길도 찾아야 되고 그 길로 사람들을 안내도 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면은 길을 좀 잘못 갈 수도 있고 갔다가 되돌아올 수도 있고 다른 길을 택할 수도 있는데,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나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시민들도 그걸 해야 되고, 시민들 중에 누군가가 또 다른 길잡이가 돼서 또 다른 관점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역할도 필요한데, 저는 그런 역할을 청라 청년이 해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어느 시기 동안 구청장 하는 동안은 청라 청년으로부터 많이 지적도 당하고
혼돈하고 또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서 뭔가 합의사항을 찾아 나가게 됐습니다. 저는 그런 과정이 청라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유익했던 과정이고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패스파인더로서의 길잡이로서의 개척자로서의 역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도 뭐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제가 힘이 보탬이 된다면 얹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인 청라국제도시 발전을 위한 서구청의 역할. 청라국제도시는 이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이 경제청과 서구청이 이원화해서 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건축이나 개발 이런 허가 업무들은 대부분 이 경제청이 담당을 하고 있고, 또 대주민 민원이나 또 이 도시관리 같은 부분들은 또 서구청에서 담당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업무 자체가 섞여 있다 보니까 저도 헷갈리고 주민 여러분들도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회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청라에 이제 관계되는 관련 기관이 크게 보면 이제 인천시 경제청, 또 이제 서구청, 또 LH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은 청라에 여러 가지 건축 업무라든지 개발에 관련된 업무들 또는 대민원 업무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이것이 과연 어느 한 지역의 업무가 서구청의 업무인지 경제청의 업무인지 저조차도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크게 보면 이제 인천시와 경제청은 아버지 같은 역할, 또 우리 또 서구청은 주민들의 실생활을 보다 줘야 하는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지 않나. 또 LH는 글쎄요 무슨 역할인지 참 어려운데 전주 같은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경제청과 서구청의 역할, 어디서 어디까지가 서구청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경제청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보다는 상호 유기적으로 돌아갔을 때 청라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청라의 어떤 그 중요한 개발 업무에 있어서 경제청이 신속하고 빠르게 해준다면 서구청 입장에서 보면 그걸 인수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수월하지 않다. 또 가운데 또 LH가 껴 있기 때문에 LH에서 경제청으로 가고 경제청에서 다시 서구청으로 가는 이러한 이제 복잡한 단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책임 문제, 지금 비용의 문제가 되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업무들이 방금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제청과 또 LH, 이 서구청의 업무들이 서로 섞여 있다 보니까 많이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민원을 넣을 때 경제청에 또 민원을 넣으면 이것은 LH가 할 일이다. 그래서 LH로 또 가면 LH에서는 서구청이 할 일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구청으로 가면 다시 경제청이 할 일이다. 이런 형태의 좀 떠넘기기 행정, 이런 부분들을 저도 좀 상당히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어찌됐든 행정구역상 이 청라는 서구구역 안에 있는데 이 서구청이 과거에 청라에 좀 무관심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강 전 구청장님, 청라 발전을 위해서 서구청이 어떤 역할을 해야겠습니까? 무관심했던 건 아니고요. 지금 청장님도 아마 그런 말씀하실 텐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은 저도 설명드리기가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민들이 이거를 알아서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기도 사실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구청은 사실은 인천시로부터 이 청라국제도시와 관련해서는 도로관리, 공원관리, 녹지관리, 폐기물 관리 등 5개 업무를 위임받아서 그걸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거의 답니다. 더해서 이 주민들에 대한 세금 징수 처리 업무 정도고 나머지 실제로 청라국제도시 안에서 조그만 집을 하나 짓는 건축 허가도 그거는 서구청장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LH가 이 청라국제도시를 건설하는 시행자 입장이다 보니까 LH는 또 약간 특별한 국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이 해당 자치단체하고 협의의 의무가 좀 약한 게 있습니다. 예컨대 LH는 국토부하고 직접 상의해서 도시계획을 할 수가 있어요. 변경할 수도 있고 제정할 수도 있고. 청라에는 그런 일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어 우리 가정 택지 지구라든지 루원시티 같은 경우는
가정 택지 지구죠. 특히 거기는 그냥 LH가 그 국토부 협의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해 버려요. 나중에 그냥 통보만 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협의를 할 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내도 그냥 협의해서 의견을 들었다 정도로만 남겨놓고 무시하고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충돌하다 보면은 사실은 그 서구청이 아무래도 주민들하고 제일 가까이 있죠. 인천시청보다는 서구청이 더 가까이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서구청 와서 구청장한테 따지는 게 쉽지 시청 가서 시장님한테 뭐 이렇게 뭘 얘기하기는 쉽진 않은데 이 권한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핑계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좀 구청이 갖고 있는 권한이 좀 작고 그리고 굉장히 미미한 부분만을 저희가 위임받아 있기 때문에 이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그 즉시 탁탁 풀어드리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인천시가 경제 자유 구역에 대한 것도 좀 이제는 한 번쯤 재검토가 필요한 게 당초 경제 자유 구역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려고 했던 것들이 지금 진행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뭐 청라 같으면 이제 뭐 국제 금융 도시를 만들겠다 했지만 여전히 10년 이상 저 땅이 빈 땅으로 남아 있고 뭐 그 어떤 금융기관도 여기다 뭘 할지 하나금융그룹 위에는 아직 계획도 없는 상태고 그러면은 당초 계획과 많이 어긋나 있는 상태인데 어떤 식으로 이 경제 자유구역을 계속 끌고 갈지에 대한 것도 이제 아마 시가 좀 근본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제 주민들의 마음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H와 경제청이 이제 청라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이분들은 선출직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임명직이기 때문에 어떤 기계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서구청장님의 역할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직접 선출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의 어딘가는 좀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래서 뭐 억울하거나 분노가 있거나 뭔가 해결하고자 하는 민원이 있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찾는 사람이 서구청장님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서구청 또는 서구청장님의 그 자리가 청라 주민들하고 그렇게 멀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전적으로 심정적인 뭐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오늘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구청이 더 가깝죠. 그리고 서구청을 통해서 차라리 인천시나 다른 데하고 협의를 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 저 회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네, 아주 좀 기초적인 질문을 드려봤고요. 이제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송일 기준으로 엊그제죠. 이 인천 서북부지대 지역에서 발생한 이 붉은 수돗물 사태, 이 사태에 대해서 인천시장이 엊그제 정상화 선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회장님 많이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 가슴에 담고 있는 것을 그대로 품어내자면 참 개탄스럽다는 말 먼저 할 수가 없는데요. 인천시장님이 스스로 지키고자 한 얘기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정상화 선언을 할 때는 그 지역의 주민들, 현재 뭐 정상위원회에 있는 뭐 민간 대책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걸 제가 기억이 되는데 현재 정상화 선언을 하신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간 대책위원들이 거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다. 물론 뭐 영정은 동의했다고 해서 서명까지 한 것을 제가 봤는데 영정과 별개로 서구는 현재 민간 대책위원들 또 청라 같은 경우는 그 누구도 주민을 대표해서 여기에 동의한 적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자, 시장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청라 지역 수돗물 마셔도 됩니까? 마셔도 된다면 먼저 드셔보세요. 그리고 청라 주민들 정상화됐다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주민들을 호도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좀 정상적으로 순리대로 약속을 지켜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학교에 제가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청라에 있는 고등학교에 한 고등학교 운영위원인데요. 제가 오늘 오전에 회의에 참석했는데 학교 급식 해도 됩니까? 뭐 문서를 제가 보니까 정상화란 표현이 없이 학교 급식 재개한다고 돼 있는데 진짜 재개해도 아무 문제 없는 겁니까? 왜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천시장님에 대해서 너무도 실망스럽다.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장이 정상화 선언을 했다 하지만 그 속에 이 청라 주민들의 의견은 들어있지 않았고 또 특히 이 학교에서 최근에 또 이 총트리 할로메탄이라는 발암물질까지 발생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이 전혀 없이 또 주민들과의 소통 없이 정상화 선언을 했다는 것은 참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게다가
이 사태 초기에 서구청과 이 인천 상수도사본부 그리고 또 인천시가 서로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고 또 그 속에서 이 시민 여러분들은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뭐 저부터도 그랬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 사태에 대해서 이 강전 구청장의 또 의견 어떤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문제가 생긴 뒤에 뭐 주변 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뭐 듣기도 하고 뭐 저도 의견을 낸 적은 있는데 사실은 아무래도 뭐 직전까지 제가 구청장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 그냥 마치 저는 아무 책임 없는 것처럼 막 비난만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사실은 상수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죠. 이 문제라는 건 사실은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처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수돗물 사태 관련해서 우리가 좀 되짚어 봐야 될 점들이 뭐 이렇게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 상수도 본부가 매뉴얼대로 사실은 그 수계 전환 문제를 잘 처리했는지부터 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야 될 건 너무 복잡한 거고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주민들하고 접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는데 좀 실패한 거 아니냐. 그리고 어떤 그 시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하는 말들이 주민들에게는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 갔다는 게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국가든 뭐 작은 지역이든 가장 중요한 나라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도 아니고 안보도 아니고 국민에 대한 신뢰 문제라고 했습니다. 뭐 공자님 말씀 꺼내서 죄송하지만 무신분립이라고 했습니다. 믿을 수 없으면 나라가 지탱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건 역시 작은 사실은 인천시 정도 되면 작은 데도 아니죠. 기본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사건 사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없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있을 수 있는데 이 사건 사고의 파장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이냐, 어떻게 대처해서 빨리 수습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을 수 있는 태도와 메시지와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그를 통해서 주민과 민과 관이 하나가 돼서 어떤 상황을 수습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뭐 제 입장에서는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약간 좀 뭉뚱그려 말씀드리는 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네. 네,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서는 또 이 서구가 환경 문제가 또 많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이런 곳이 서구인데 이 수돗물 사태까지 발생을 해서 이 주민 여러분들이 많이 분노하셨고 또 지금도 이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엊그제 또 5일이죠. 5일날 인천시가 이 청라 자원환경시설 현대화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벌이기로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이 인천시가 청라 소각장 현대화 재추진을 전면 돌파한다는 이런 보도도 나왔었죠. 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어제 사실은 이제 인천시에서 제2차 크린서구위원회 전체 회의가 있었고 거기서 여러 가지 그 청라에 관련된 특히 뭐 서구로 하지만 또 청라에 관련된 많은 환경 문제들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었고 뭐 소각장 문제뿐만 아니라 심곡천 문제, 또 뭐 공전청의 문제, 대기 환경 문제, 악취 문제 여러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특히 이제 청라 소각장 관련해서 뭐 오늘자 제가 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긴 했는데 인천시가 청라 소각장 현대화 재추진을 전면 돌파하겠다 이 워딩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강한 워딩이 나왔다 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면 돌파를 인천시가 한다면 소각장 문제에 일단은 청라 청년을 뛰어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 정면 돌파 좌초시켜버리겠다 틀림없이 말씀드립니다. 절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 단체 입장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증설에 대해서는 1% 가능성도 두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협의나 협상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이제 이전과 폐쇄는 우리가 주장을 하되 인천시장님이 증설을 하지 않는다 명확한 선언을 하시고 이전과 폐쇄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을 진행시킬 건가 그 기간과 방법에 대해서 주민들이 수용할 또 일정을 받게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협상이나 협의의 여지가 없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뭐 인천시의 의지가 소각장에 대해서 그런 의지가 있다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틀림없이 한 끗 없이 좌초시켜 버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청라 소각장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지난 3회 때 심도 있게 이 내용을 다룬 바가 있고, 청라 소각장 이 폐쇄 이전을 주장하는 것이 이 청라 주민들의 지역 이기주의도 아니고 그동안 18년 이상을 고통받아 왔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이런 이 내용이 절대 무시받아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강 전 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청라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대체로 그 주민들이 갖고 계신 생각과 뭐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십몇 년 동안 고통 받았으면 이제는 그걸 풀어줄 때도 됐고, 풀어주는 게 맞는데 너희들이 고통을 계속 받아왔으니까 더 해라라는 식으로, 이건 조금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수돗물 사태하고 이 문제가 전혀 다른 것 같아도 결국은 본질적으로 맥이 같다고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는 사실은 시에서는 이런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해야 될 관점이 있는 겁니다. 수돗물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선언이 중요한 거고요. 거기서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 그리고 주민들이 좀 더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뭔가 좀 사전 조치가 몇 가지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무시되는 측면이 있었던 거고요. 또 이 소각장 문제만 하더라도 인천시의 관심은 현재 인천시 전체에서 나오는 소각용 쓰레기의 양이 있고, 그거를 감당하기에는 청라나 송도 소각장의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메꿔야 된다는 그거에만 지금 애들 말로 꽂혀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그동안에 쌓였던 그 불만이라든지 겪어왔던 고통이라든지 이거를 개선해 줬으면 하는 바람 같은 거는 그 문제의 하위로 가는 거고, 그 문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내기 위한, 돌파해내기 위한 거쳐가야 되는 장애물 정도로 혹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질문이 있었습니다만은 시에서는 아마 지금 다른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좀 의심을 합니다. 다른 대안을 고민할 생각도 저는 별로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은 청라 소각장이 처음 생겼을 때와 현재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와 지금은 인천시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인천시가 10몇 년 전, 20몇 년 전에 해놓은 도시 계획을 지금도 그대로 해오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고 갯벌이었을 때 발전소가 들어서거나 소각장이 들어서거나 매립지가 들어오는 것 자체에서 지금만큼 반발이 안 클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사람이 여기 들어와 살게 돼 있고 너무 큰 도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바뀐 거는 그냥 바뀐 거고 우리는 그냥 이대로 간다. 무슨 개그 프로그램이 있죠. 그건 그거고 난 몰라 하는 식으로 고집불통식으로 가는 건데, 정말 소통을 이야기하시려면은 이 상황이 바뀐 거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야지, 우리 원칙은 이거니까 이거에 우리 흔들리면 안 되는 식으로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인천시나 시장님께서 정말 한번 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는 변화한 환경에 맞춰서 인천의 도시계획의 기본 틀도 한번 좀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민분들께서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강 전 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이 청라 소각장 관련해서 세 가지 의견이 좀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폐쇄 이전이냐, 아니면 증설이냐, 아니면 현대화해서 이대로 사용하느냐. 요 세 중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그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 그 결론을 누가 내릴 거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시가 기존의 죄송한 표현으로 낡은 틀의 도시계획 입장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은 채 서구에는 이런 시설을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시설이 현재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선해야 되고 하면은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거를 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더 먼저 선결돼야 된다는 보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어서 너무 좀 쉽게 하는 거지만 원점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어찌 됐건 17년간 고통을 받았으면 좀 풀어줄 때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현재 청라 소각장은 사실은 현재 위치에 대수선이니 어쩌지만 다시 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다시 짓는 것과 맞먹는 식의 공사를 한다면 꼭 이 자리여야만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인천시가 답을 좀
줄 때가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논의를 진행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좀 약간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네. 어떤 그 행정의 정책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일관성이거든요. 지금 인천시에서 얘기하는 대체 매립지, 그러니까 2025년이 되면 이제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하고 대체 매립지를 찾겠다. 그 작업을 하면서 내세우는 것이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각 그 수도권 매립지에 경기도나 서울이나 거기서 발생된 폐기물은 거기서 처리를 해라. 이것이 인천시의 요즘에 어떤 그 행정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이 소각장 문제는 왜 또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는 건지. 그럼 소각장도 6개의 구에서 각자 발생지 원칙에 따라서 나눠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데 왜 소각장만큼은 광역 소각장, 청라를 고집하는지 모르겠고, 인천시장님 제가 또다시 요청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청라 소각장 증설하지 않는다. 선언적으로 명시해달라. 숱하게 요구하는데도 뭐 주민의 요구가 된다면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면서 제 3자 입을 빌어서 그 말씀을 전달하고 계신데 그 말씀 믿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청라에 오셔서 청라 주민들 앞에서 떳떳하게 선언하십시오. 청라 소각장 증설 절대 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증설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전 폐쇄에 대해서 명확한 일정 밝혀달라. 주민들이 요구하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왜 그걸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계속해서 좀 예민한 질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강범석 전 구청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오랜만에 또 저희가 뵀으니까 사실 이 강 전 청장의 입장을 좀 안 듣고 마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청라 주민 여러분들께 이 현안에 대한 이 강 전 청장의 그 입장이 워낙에 좀 각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청라 시티타워, 이 청라 주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염원하고 희망했던 현안이고 또 지금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범석 전 구청장께서는 이 당시 재임 중에 이 청라 시티타워 그게 꼭 필요하냐라는 이런 취지의 좀 말씀을 하셔서 주민분들께서 좀 많이 반감이 있었는데 지금도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까? 아까 이거를 좀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거야. 그냥 다 말씀드리고 아까 한번 솔직하게 네. 얘기하시는 게 그럼요, 좋을 것 허심탄회한 같아요. 자리니까요. 예. 여기에는 뭐 꼭 필요하냐라는 취지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제가 하고 싶었던 본질은 우리 청라 주민들의 의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시작은 뭐였냐면 사실은 이 시티타워에 대한 우리 뭐 주민들의 염원을 제가 모른다거나 그게 뭐 우리 저 청라 국제도시의 완성에 필요한 거를 제가 몰라서 한 말은 아니고, 과연 어차피 그 시티타워를 짓겠다고 한 거는 청라 주민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 공사를 시행하는 LH를 포함한 시행 측에서 임의로 만들어 놓은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깊이 고민하고 뭘 이렇게 그 안을 집어넣거나 포함시켰던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습지도 않은 과정을 통해서 시티타워가 청라에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조금 더 위험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송도에 153층 트윈타워를 짓겠다고 하니 송도에 이걸 짓는데 청라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청라에는 뭐 타워라도 짓자,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하다가 뭐 좋은 아이디어니 많이 이렇게 돼서 넘어간 건데, 그 당시로서는 여기 청라 주민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누가 논의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논의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입주가 시작돼 있었고 우리가 이제 공사에 필요한 예산도 있었고 하니까 과연 우리의 청라의 랜드마크로서 시티타워가 유일무이한 대안인지, 아니면 다른 것도 혹시 청라에 그 필요한 랜드마크가 다른 시설도 가능한지, 시티타워를 짓겠다 한다면 어떤 식이 돼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주민들이 조금 더 주민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좀 의견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도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그 돈을 제가 쓴다, 아다시피 이거는 서구청 예산도 아니고요, 인천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주민들이 낸 자산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건드릴 수 없습니다. 대신에 이걸 가지고 뭘 하는 게 청라의 랜드마크로서 조금 더 바람직하고 좀 청라의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지를 한번 좀 고민하면 어떻겠느냐, 주민들이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였죠. 제가 여기에 아무런 권한도 없었고 그를 뭐 침범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저는 단지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중에 이제 뭐 시티타워도 방법이 되고, 사실은 우리 그 호수공원 안에 이쪽에 그 호수 안에 섬이잖아요. 예. 그 안에 다른 게 뭐 들어가도 뭐 이게 좀 우리 청라를 뭐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조금 더 멋진 도시로 각인시킬 수 있는 뭐 없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죠. 빌바오 같은 그 스페인의 그 탄광촌이 그 구겐하임 현대미술관을 지으면서 아주 유명한 도시가 됐어요. 물론 지금 이제 미술관을 짓는 게 이제 트렌드에서 조금 이제 뭐 벗어났다고는 합니다만은 어떤 도시를 알리고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어떤 랜드마크적인 건축물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시티 타워를 이 청라에 포함시킬 때는 시민의 뜻이 반영된 것이 아니었으니 지금쯤 우리 시민의 뜻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해서 다시 시티 타워로 가야 된다면 가는 거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제가 무슨 뜻을 가지고 할 테니까 따라오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고요. 뭐 그런 점에서 제가 그런 말을 아예 안 하는 게 옳았다고 하신다면 제가 이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어차피 이제 이런 그 얘기도 이미 한 5년 전이고 지금은 그렇죠. 이 얘기가 상황이 이미 지났습니다. 5년 전 얘기니까 제가 되짚어서 이렇게 말씀을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잘 나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당시에 또 그 저는 이 청라충연에 들어오기 전이었는데 회장님께서는 좀 정확히 좀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그 당시의 일들을. 정확하게 그 동영상도 기억이 나고요. 예. 우리 저기 강범석 부총장님의 워딩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또 제가 막 신랄하게 또 비판했던 예. 기억도 있는데 뭐 지금 뭐 천장님 말씀 들어보니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 시티타워에 대한 그 청라 주민들의 가지고 있는 그 심적인 자산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 이 건축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청라에 입성할 때 시티타워에 대한 어떤 그 그림을 보여줬고 거기에 대한 미래 비전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대한 열망, 희망이 뭐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단지 또 시티타워를 짓는 이 건축 자금이 이게 뭐 세금이라든지 뭐 어떤 뭐 특별 회계를 통해서 나오는 돈이 아니고 청라 주민들이 수분양자들이 이제 분양을 받으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던 이제 3,320억인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10년이나 세월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LH는 이자 한 푼 붙여주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이 시티타워의 입찰에 대해서 많은 또 어려움이 또 존재했었고요. 다행히 지금은 뭐 비록 어렵지만 한 발짝 한 발짝 시티타워가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한 11월쯤에는 이제 기공식을 하고 내년 초에는 또 봄이 오면 뭐 본격적으로 이제 착공이 돼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시티타워가 몇 년도에 준공이 될 건지에 대해서도 주민분들이 관심도 많고 기대도 많지만 일단은 투투레고 시작을 했고 이 시티타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신다면 원하는 시기에 준공이 될 것이다. 단지 앞으로도 여러 번의 또 고비가 남아있기 때문에 잠시라도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강 전 청장께서는 그 당시에 이 시티타워 건립을 반대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랜드마크로서 꼭 이 타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청라 주민이시고 저도 청라 주민인데 많이 좀 기대가 되거든요. 어떻게 좀 기대가 좀 되세요? 시티타워에 대해서? 뭐 주민으로서 기대되는 것도 있고요. 예. 만약에 이게 공사가 네.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 그 완공된 이후에 네.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좀 누군가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도 좀 많은 고민을 해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오늘 여기 원고에는 없는데 이 수도권 매립지 특별 회계 이 사용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우리 회장님께서 여러 가지 좀 의문사항이 있고 또 오늘 대화를 나눌 게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수도권 매립지 특별 회계에 관련해서 어제 이제 2차 클린서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라를 비롯한 서구에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많은데 여기에는 확실하게 재원이 투입이 돼야 되는 사항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뭐 LH나 서구청과 협의를 하다 보면 늘 문제가 되는 게 재원이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특별 회계에 관련된 자금들이 우리 뭐 청라나 서구나 환경 개선 자금에 써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청라 3동 행복복지센터를 건립하는데 7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참 안타까운 금액으로 생각합니다. 70억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서구청이나 인천시에서 재원을 투입해서 행복복지센터를 짓고 이 환경 개선 자금을 써야 되는 70억이 우리 청라 3동 관련된 뭐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뭐 심곡천이나 공전천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거기에 된다면 흔히 좋아하지 않았나. 당연히 시나 구청에서 투입된 자금을 이 돈으로 쓴다는 것은 맞지 않다. 또 더구나 제가 어제 깜짝 놀란 게 우리 청라 자원환경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 심의 용역에 1억 5천이 이 돈이 사용되어 있거든요. 이 말이 길고 어렵지만 이건 결국은 청라 소각장과 관련된 것이어서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 자금으로 소각장 관련 용역비로 쓴다. 우리가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소각장에 관련된 그 청라 주민들의 어떤 그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건 참으로 무심한 자금 사용이다. 제가 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인천시에 지적을 했고 인천시에서도 이 부분 잘못됐다 인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수정이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관련된 청라를 비롯한 서구의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개선하고 우리가 발전시키는 데는 주민 여러분들과 저희 단체뿐만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하나씩 개선시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어제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이 수도권 매립지 특별 회계는 이 수도권 매립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이라든지 보건 그리고 인프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데 행정복지센터 그러니까 동사무소 만드는데 이걸 썼다는 말씀이시죠? 예. 참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복지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특히나 또 이 청라 주민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 중에 도서관 또 이 건강생활지원센터 이런 부분들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우리가 서구청이나 SK한테 요구하는 악취 측정기 예, 도대체 예. 이 악취가 어디서 나는지 우리 구청장님 현직에 계실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저 악취 측정기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도대체 이 악취가 어디서 나는지 우리가 실증적으로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지 않냐. 특별회계 회계 자금을 쓴다면 이런 데 좀 썼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무슨 소각장 타당성 용역비에 쓰고 동사무소는 좀 행복복지센터를 짓는 데 쓰고 이건 좀 맞지 않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아니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사실 이게 쌈짓돈처럼 쓰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 매립지 특별 회계를 이 인천시의회에서는 다른 용도로 쓰고 싶어하는 시도가 계속 있었어요. 그렇죠. 예. 사실 그거를 서구가 막아야 되는데 그거를 서구가 막기 위해서는 서구에서도 원래 용도 이외에는 가급적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빌미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사실은 제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희 때도 사실은 이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 필요한 아주 끌어대면은 굉장히 좋을 만한 시설에 쓸 수는 있었어요. 인천시의 허락을 받아서. 제가 그때 안 했던 이유는 인천시 허락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용도를 자꾸 넓히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게 누가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게 사라지는 게 있었어요. 사실은 그 당시는 굉장히 몇 년 동안 논쟁이 붙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 청라 복합문화센터 공연장을 짓는데 사실은 그 시하고 그때 제가 많이 부딪혔어요. 시에서 시 부담금을 그 매립지 특별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구 부담금은 구 일반 회계를 하래. 시도 쓰지 말든지 구 것까지 같이 쓰든지 해가지고 사실 그것 때문에 2년을 싸워서 사실은 조금 저희 공사가 늦어진 겁니다. 청라복합센터 그 공연장 건립 비용은 사실은 그 매립지 특별회계인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조금 용도를 많이 넓힌 건데 지금처럼 사실은 일반 회계로 써야 되는 것들을 특별 회계로 쓰다 보면은 이게 현재는 몇 천억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없어지면 끝입니다. 결정해 놓고 쓰고 나면 그 시장이 퇴임하고 나면 아무한테 책임 못 묻는 거고 그렇죠. 당시에 결정했던 공무원 퇴직한 사람한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거예요. 돈은 돈대로 없어집니다. 이게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식으로 쓰여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인천시도 그렇지만 서구청이 나서서 매립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용도를 조금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거를 노리는 거를 이렇게 막을 수 있게 심지어 그전 시의회 때는 다른 지역 시의원들이 이걸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다른 회계에. 어차피 니네 안 쓰고 지금 은행에만 넣어놓고 있는데 이자 쳐서 돌려줄 테니 그 다른 회계에 좀 전용해서 쓰자. 그거를 시하고 몇몇 시의원들이 사실은 좀 작당해서 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것도 좀 막아냈습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한번 하면은 이게 넘어간 게 나중에 온다고 장담을 못해요.
현재 아주 나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그 우리 메디치 특별회계하고는 좀 다른데 우리 지역자원 시설세 이게 사실은 인천시가 인천시 재난특별회계를 편입을 시켜버렸어요. 이거야말로 발전소 때문에 보는 피해 당사자인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데 이게 현행 법령의 미비로 이게 지급 대상자가 인천시까지예요. 자치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천시가 써도 되긴 돼. 사실은 인천시가 양심이 있으면 서구에 줘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그냥 자기들 저 재난특별회계가 몇 년 동안 이게 적립금이 없다 보니까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거를 해줘야 되는 게 사실은 시의원들입니다. 사실은 여기 제가 뭐 오해는 안 하시면 좋겠는데 이 시의회도 아마 이제 지금 현재 의원이 약 3년 전 남았습니다만 우리 저 시민들께서 보시면 3년 전 뒤에 다시 지방선거가 되면 시의회도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가도 저는 안 좋다고 봅니다. 그 전에 뭐 특히 시의회나 구회가 대체로 보는 게 특정 정당에 몰리는데 그러다 보면은 정말 그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소리가 시 정책에 반영 못 되는 수가 왕왕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번에 뭐 수돗물 사태 때도 사실은 시의원들이 무슨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지적하는 시민들도 있었는데 사실 이게 너무 한쪽으로 몰려가면 사실 이게 같은 편끼리 맞게 지적하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싸움을 좀 하더라도 시의회도 저렇게 나눠 있는 게 시민들의 이익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말이 좀 많이 나갔네. 그 어쨌든 이 동사무소 짓는 건 비정상이죠. 사실은 그거는 네. 안 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런 식으로 특별회계를 허물기 시작하면은 제가 보기에 그냥 빵 부스러지듯이 없어질 겁니다. 예, 정말 이상한 데까지 다 쓸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선례가 됐기 때문에 뭐 딴 거는 이게 예를 들어서 1에서 10으로 넘어가기는 쉽지 않지만 1에서 2 가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죠. 2에서 3 가는 건 더 쉬워요. 그렇죠. 그럼 10까지 간다는 얘기죠. 이게 2019년도 특별회계 지원 현황입니다. 뭐 카메라에 잘 잡힐지 모르겠지만 2019년도에만 1,153억입니다. 적은 돈이 별거 아니거든요. 1번 항목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청라 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로 70억이 사용되어 있고요. 18번에 보면 청라 소각장 타당성 심의 이용해서 1억 5천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 사용된 명세서가 이렇게 쭉 있는데요. 제가 이거는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지만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 이 상세한 항목들을 보면 주로 환경 쪽에 사용될 이 자금이 아까 뭐 우리 전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쌈지도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뭐 또 추가적으로 뭐 아까 시의원 뭐 말씀하셨는데 저는 구의원들이 더 한심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서구 지역의 구의원 두 분 제가 여기 나와서 청라 현안에 대해서 말씀 나누자 공문도 보내드렸는데 거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요청드리는데 구의원이시면 구의원답게 청라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시고 그럴 기회 드릴 테니까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강범석 전 구청장 모시고 이 청라국제도시 발전을 위한 서구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참 이 할 이야기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바쁘게 지내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귀한 시간 내셔서 나와주셨습니다. 이 강범석 전 구청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까먹었어요. 하겠습니다. 이거 나 이 편집하는 거죠? 편집 안 하고 그냥 나갑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저는 좋은 나라가 좋은 국민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좋은 국민은 좋은 나라를 만들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라라는 도시가 그럴싸한 건물로 꽉 차 있다고 해서 그 안에 주민들이 다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반대로 주민 한 분 한 분이 성숙되고 깊이가 있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훌륭한 교양인 성숙된 시민으로 자리 잡을 때 청라가 좀 더 멋있고 빛나는 도시가 만들어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 사람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봅니다. 뭐 제가 지금은 아닙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청라를 멋진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역할들을 해왔고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과 함께 우리 주민들께서도 청라를 좀 더 멋지게 만드는 멋진 청라 주민이 돼 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저도 그런 시민 중에 하나가 되도록 더 노력할 거고 우리 주변 사람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는 약속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끝으로 제가
현직에 있을 때나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혹시 제 언행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시거나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신 게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요.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제가 그 더 잘하는 것으로 더 그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고정 패널이신 배석희 청라총회원 회장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범석 부총장님의 사과에 대해서 제가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청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좋은 말씀 많이 하셨지만 제 나름대로 각자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할 때 가장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천시장님이면 시장님, 우리 서구청장님은 청장님, 또 우리 국회의원 이학재 의원님, 또 시의원님, 부의원님, 또 우리 또 시민단체, 제 각자 위치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잘하면 그래도 조금씩 진전되면서 발전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강범석 전 구청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구청장님하고 전 구청장님하고 저하고는 또 많은 또 갈등도 있었고 그랬는데, 저는 강범석 부총장님 재임 시절을 제가 평가를 한다면, 제가 아니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한 것도 없지만 못한 것도 없다. 이게 우리 강범석 전 구청장님 재임 시절의 평가가 아닐까. 하지만 우리 강범석 부총장님 청라의 아주 훌륭한 정치적 자산임은 틀림이 없고요. 나중에 혹 기회가 되면 지난날의 어떤 그런 과오를 기반으로 해서 훨씬 더 좋은 정치인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네. 네, 원래 마무리 발언은 한 번씩만 드리는데 또 마지막으로 30초만 더 말씀드릴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사람은 이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때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실패하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대신에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성해서 새로운 자산으로 쓸 것이냐가 그 사람의 미래와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배 회장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우리 주민들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늘 염두에 두고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미운정, 고운정 하는데 미운정이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또 만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청라국제도시 발전을 위한 이 서구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오늘 방송이 즐거우셨다면 많은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또 댓글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